남북한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들고 나와서 작은 공간에서 모아놓고 서로 주고받거나 또 사고 파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국의 외교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인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불과 5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북한이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50km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칠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여기 있다면은 50km 남쪽으로 가면은 수원이라는 우리와 매우 아주 가까운 도시가 있습니다. 수원에 가본 친구들 많이 있으시지요? 네. 같은 거리만큼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한이라는 멀지만 아주 가까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민족과 같은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돈과 우리의 돈의 가치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미국의 1달러가 우리 돈으로 1,000원. 근데 공식적으로 북한의 화폐 가치로는 100원이라고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화폐가 우리보다 10배 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이라는 북한의 지하 경제가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의 화폐를 비교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북한의 돈이 약 한 1달러에 5,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의 화폐 가치가 5배 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약 24,000달러. 반면에 북한은 공식적인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2,4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반도 사진을 찍은 걸 한번 같이 볼까요? 밤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왕성한 그런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북한은 작은 빛이 보이는 곳이 평양이에요. 평양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어둡게 보여서 마치 바다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인데 흔히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광복된 지 70주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논의가 있었고요. 하지만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실패하여서 북한은 소련의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 경제 체제라는 제도를 선택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매우 비극적이고 처참한 한국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남침을 개시합니다. 이에 유엔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불법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죠. 이 시간 동안 한반도는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의 한국 전쟁이 끝나고 50년대와 60년대 시간 동안 우리나라와 북한은 매우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됩니다. 근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계획 경제를 한다는 것이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시장 체제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당시
잘 살지 못했던 나라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선택이었는데요. 중화학공업, 또 자동차, 선박, 화학공업 이런 그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또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그런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80년대가 넘어서게 되자 전 세계는 우리나라의 성과와 경제 성장에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세계 경제의 중심권에 진입하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은 어땠을까요? 네, 풍요로운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장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보다 잘 살았던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 이후부터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90년대 중반에는 특히 더 어려운 경제적인 곤경을 겪게 되었는데 특히 당시에는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적인 재해도 심하여서 고통에 가까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태어난 북한 주민이 지금 뭐 20살 정도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겠죠. 근데 지금 20대 북한 주민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키가 160c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친구들도 160cm가 넘는 친구들이 있죠? 네. 당시 영양을 섭취하고 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는 그런 이 북한 주민 스스로의 경제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장마당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들고 나와서 작은 공간에서 모아놓고 서로 주고받거나 또 사고 파는 그런 사적 경제 활동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픔과 필요한 물품을 정부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전문가와 또 연구자들은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려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의 경제권을 이룰 수 있다라면은 통일된 바로 다음 해부터 우리 돈으로 15조에서 20조 원에 가까운 거대한 경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20조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인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 아시죠? 네. 우리 그 한국 출신인 강정호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계약한 계약금이 연간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강정호 선수가 계속 뛸 수 있다라면은 20조 원이라는 돈은 메이저리그에서 6,700년 동안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료와 또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통일만 될 수 있다라면은 단숨에 세계 7, 8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